며칠 전에 강력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여기에는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난 21일 오후 2시 12분경에 인천 강화군의 한 농수로에서 맨발의 여성 변사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검은 옷을 입고 있고 1.5m 깊이의 이 농수로 가장자리에 엎드린 채로 발견돼 있는 여성의 변사체였는데 발견됐을 때 이미 몸이 물에 상당히 불어 있었어요. 근데 이 몸에 한 흉기로 수십 차례 정도 찔린 흔적이 있었고요. 이 여성 변사체의 신원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휴대전화나 뭐 아니면 지갑 같은 유류품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부검을 해봤더니 사인이 흉기에 의한 대동맥 손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저 농수로가 바로 이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됐던 사건 현장인 바로 이곳입니다. 딱 봐도 일단 인적이 드물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일단 장해찬 평론가 유족들의 비통함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시신이 발견된 후에 이 여성의 장례식이 치러졌는데요. 여성과 인천에서 함께 살던 남동생이 영정 사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비통함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던 것이 이 여성이 너무 젊기도 하지만 대체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살해를 당했는지도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무엇보다 수십 차례 흉기에 의해 공격당한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원통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매우 무거운 분위기에서 장례식이 엄수되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사건이 벌어진 날 김유진 아나운서 뭐 부모나 가족은 밖에 나가는 걸 몰랐을까요? 이 여성이? 일단 이 피해 여성은 남동생과 단 둘이서 인천에서 생활했던 그래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부모님은 가끔씩 이 집에 들렀던 아이고. 것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지난해 12월부터 딸이랑 연락이 닿지 않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2월 달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아하. 실제로 경찰이 수사에 돌입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동생이 누나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다면서 부모님에게 보여준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나는 남자친구랑 잘 지내고 있다. 자꾸 찾으면 숨어버리겠다. 집에 아이고.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결국 부모님은 이 내용을 믿고서 이달 초에 실종 신고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추정을 해보면 가출을 했다가 실종이 된 건가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이 사건에 있는데요. 그 범인은 아까 누나가 죽었다고 침통하면서 영정사진을 들었던 그 남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상에! 사실 이제 이 사망한 30대 여성의 이 통신이나 거래 내역들을 기초로 해서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연락 두절된 여성의 남동생을 경찰이 용의자로 특정을 했고요. 어제 오후 4시 39분에 경북 안동시 지인의 집에서 이 남동생을 검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요. 아까 우리가 그거 봤잖아요. 문자. 네. 아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누나한테 왔는데요. 라고 해서 어머니한테 보여줘서 사실 실종 신고까지 취하했었어요. 어머님이. 아이고. 왜냐하면 경찰이 자꾸 연락하면 안 돌아올까 봐. 숨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숨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역시 본인의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서 다른 기기에 넣어서 둘이 통화를 한 것처럼 문자를 한 것처럼 세상에. 해서 조작을 했던 겁니다. 친누나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농노의 시신을 유기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동생이요, 오윤성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이 남동생의 진술에 의하면 작년 12월 중순에 인천시 남동구에서 아마 그 같이 아파트에 누나랑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자기가 늦게 들어왔는데 누나가 당연히 잔소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살해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살고 있던 아파트가 제일 그 꼭대기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추정컨대는 거기 꼭대기층에 있는 옥상에 그 시신을 한 10일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12월 중순에서 12월 말 정도에 바로 이 차량을 렌트를 해가지고 그 트렁크에 이 자기 누나의 시신을 싣고 이번에 시신이 발견된 성모도 그 농수로에 유기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전에 한번 와봤던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적이 드문 곳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이 시신이 그러면은 이제 4월 달에 발견됐으니까 한 넉 달 정도 이렇게 지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어떤 부패 정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상당히 말을 아꼈는데 이번에 이제 범인이 검거되고 난 뒤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그 어떤 그 원인에 대해 가지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를 보고 지금 현재 명확히 할 그 예정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런 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부패가 그렇게 뭐 넉 달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근데 지금 경찰의 이거 설명에 의하면 네. 그 당시가 겨울이었고 이 성모도 지역이 상당히 날씨가 기온이 좀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의문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발견된 그 장소에서 넉 달간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못 봤다. 이거는 좀 약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4개월 동안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조치를 했는데 시신이 이게 물에 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친누나를 살해한 이유가 정말로 누나의 잔소리였을까요, 장해찬 평론가님? 일단 경찰에 체포된 다음 이 남성은 혐의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우발적 범행임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평소에도 같이 살면서 사소한 문제들로 다툼이 조금 잦았다고 했고요. 사건 당일에는 늦게 들어온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했다. 그래서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누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정황이 있는 점, 그리고 흉기를 지나치게 많이 쓴 점, 이런 부분 등을 미루어 보게 되면 이 남동생의 진술을 고지고대로 믿어야 하는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들어왔을 때 누나가 이제 그 잔소리하고 자기한테 욕설을 했다. 그 욕설을 듣는 순간 화가 나서 그랬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 넓은 지역이고 그 사람이 안 다니는 걸로 자기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뭐 잘못한 거 인정하고 있고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누나를 살해한 거에 대해서 다 자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매간에서 발생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평소 둘 사이의 사이가 아주 안 좋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발적이다. 그것도 이제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수법이라든가 범행 이후에 이제 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이거는 아니다. 이 남매간에서 이렇게 있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왜 네. 그러냐면 이 피해자가 흉기에 한 20에서 25차례 정도 이렇게 그 찔린 상처가 발견이 됐고요. 세상에. 그는 굉장히 어떤 그 원한이 깊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시작은 우발적으로 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이 그 누나의 어떤 계좌에서 돈을 빼가지고 자기 계좌로 입금을 시킨다든가 아까 이제 실종 신고를 하지 못하게 뭐 유심칩을 갖다 옮겨가지고 자기가 보내고 자기가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네. 글쎄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우발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범죄자들이 자신의 어떤 죄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감형을 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마터면 백성문 변호사님 이 사건 범인을 잡지 못하고 묻힐 뻔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행 당시는 몰라도 범행 이후에 굉장히 치밀하게 사건을 은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유심칩까지 그러니까요. 핸드폰에서 빼고 뭐 이런 과정을 했는데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속영장 신청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또 구속영장은 당연히 또 인용이 될 것이고요. 구속은 될 텐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동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보통 이제 피의자들은 대부분 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해요.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게 인정이 되면 그래도 그나마 중형이 선고되는 것, 더 중형이 선고되는 막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 이제 경찰이 이 남동생을 범인으로 특정했던 이유가 금융거래 내역이나 통신거래 내역, 통신 내역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찾았다고 하는데 혹시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여러 가지들을 다 확인해야 될 거고요. 네. 그런 자료들을 종합해서 남동생의 진정한 자백을 받아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프로파일러까지 투입을 해서 남동생의 구체적 범행 경위 또 동기 등을 파악해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거짓말을 했던 동생에게 이후의 진술도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 사건의 진실 경찰이 파헤쳐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